네, 기관의 눈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9조 3천억, 뭐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3% 정도 더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프라이즈냐, 뭐 큰 서프라이즈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목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다른 종목들이, 다른 회사들이 실적을 계속 이제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처음 모시는 분을 오늘 소개를 드리는데, 각 증권사, 뭐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도 있고요, 미래에셋도 있고요, 그다음에 메리츠, 유진 뭐 많지 않습니까? 한투도 있고 NH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소속돼 있는 유한타증권도 있고요, 있는데 그 지점에서 특출나게 수익률을 좀 잘 내시고 좀 주변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명성이 좀 자자한 이런 분들이 한두 명씩 꼭 계십니다. 그런 분을 한 명 초대했는데요. 유한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 지점에 계신 한상혁 과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실적 시즌인데요. 오전장도 그렇고요. 4월 들어서 이제 국내 증시, 사실은 4월이 좋은 달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과거 20년을 보면 4월 달이 항상 시장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경우에 4월의 주식시장은 지난 1월부터 한 3월까지 좀 진행돼 왔던 1분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주가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EPS 곱하기 멀티플의 이제 함수라고 보고 있는데, 즉 EPS,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상향되고 있다는 점과 멀티플, 그러니까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금리가 안정화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수급적인 면도 3월과는 다르게 4월부터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좀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4월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좀 답답한 시장 흐름이었다라고 하면 4월부터는 좀 개선되는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식시장이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를 겪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쓰고 1년 정도가 흐른 이후에는 증시가 이제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 조정의 원인은 대부분 긴축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긴축에 대한 경계는 지난 2월 그리고 3월을 지나가면서 일단 일정 부분 미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이런 긴축에 대한 경계감은 한번 일어났다, 발생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금리가 이렇다 저렇다 노이즈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유동성 장세에서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로 좀 넘어가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한 회복이 기대된다라고 해서 금리가 오를 것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 그리고 금리 상승 속도보다 기업들의 실적 성장이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지가 포인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4월부터는 우리가 그런 실적에 한번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충격을 벗어나려고 하는 각국의 정부의 노력들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백신 보급이 선진국 중심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증가 사이클이 상당히 좀 지금부터 본격화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자산 가격 긴축 우려는 말 그대로 우려일 뿐만 아니라 자산 가격 상승이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상승 사이클이 좀 도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앵커님께서도 좀 말씀하셨는데, 3개월간 한국의 12개월 선행 EPS가 약 한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그러니까 2020년 말, 그 당시에 이제 추정했던 코스피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3개월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영업이익과 순이익 같은 경우가 한 10% 정도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4월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면서 2분기 실적 전망치 역시도 상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금리가 오른다는 부분, 이 금리가 오른다는 부분이 밸류에이션의 멀티플에서 항상 할인 요인으로 좀 꼽아 왔었는데요. 2분기부터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금리가 뭐 2%가 올라갈 것이다, 2.5%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은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저 역시 양호한 경기 개선 흐름과 인플레 부담 등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뭐 금리가 좀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지난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지난 2014년 도에도 이와 비슷했었거든요. 2014년도에도 대부분 IB들이 금리가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었지만 그 당시에도 금리는 한 100bp 정도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경우에 우리 4월에는 금리의 안정성 이런 부분을 기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과장, 뭐 말씀 잘 들었는데 어쨌든 그 기업 실적의 업사이클이 시작이 되고 있고 이미 시작된 지 좀 꽤 됐죠, 사실은. 두 번째는 이 수급적인 측면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 그 연기금 지금 뭐 갑자기 또 뭐 회의를 한다고 그러네요, 미팅을. 그렇죠? 예, 네, 좀 저도 이례적인데 갑자기 뭐 회의를 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차액 결제 계좌 CFD 이것도 뭐 지금은 수급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 괜찮아 보이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4월부터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수급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연초부터 지속이 되어 왔던 연기금의 매도세는 어떻게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국내 증시를 압박하는 요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이런 연기금의 매도세는 지금 한 16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비중 축소와 관련된 목표의 한 80%에서 90% 정도는 도달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말씀을 하셨지만 국내 주식 비중 조절 방안에 대해서 개편 논의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수급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기금의 수급은 개선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CFD 그러니까 차익결제 거래와 관련해서 매물 압박도 대부분 좀 해소가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항상 저희가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 특이하게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CFD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연초에 CFD로 유입되었던 수급들이 3월에 다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3월에는 CFD 계좌에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4월에는 그런 수급적인 부담감도 상당히 덜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가라는 것이 멀티플 곱하기 EPS인데 EPS는 1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향상될 여지가 상당히 크고 멀티플 역시도 금리가 안정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이 할인받았던 요소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가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또 하나 수급적인 부분 역시도 연기금의 매도가 줄어든다는 부분 그리고 CFD에 대한 차익결제 매물이 완화되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 증시 주변의 우호적인 환경이 2월과 3월과는 다르게 4월부터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한상혁 과장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 나라, 우리나라로 정정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최근 조정을 받다 보니 그 강남 지점이면 사실은 거액자산가가 돈을 한꺼번에 넣었다가 또 한꺼번에 빼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랑 얘기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강남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뭐 거액자산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나요? 제 생각에는 그냥 주식 딱 가지고 안 파실 것 같은데 그분들은 원래 인내심도 있는 분들이고 사실, 아닙니까? 예, 자산가들이라고 하면 네네. 초대형주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네.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초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할 거라고 좀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시가총액이 좀 크지 않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에 대해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매일같이 변하는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뭐 짧게는 한 1년에서 2년, 길게는 이제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드라마틱한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종목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편이고요. 예를 들면 뭐 2차 전지 섹터라든지 그리고 뭐 변동성은 크지만 그래도 성장 모멘텀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업종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삼성전자라든지 TSMC의 성장의 그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관심이 좀 많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한상혁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